여성의 결혼 연령이 고령화가 되면서 난임, 아기를 갖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난임이나 불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부부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유지하는데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불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사에 따라서는 2, 3년으로 보기도 해요. 결혼한 부부가 1년 안에 85% 정도가 임신해요. 이런 통계 수치가 있죠. 그리고 임신 가능성은 결혼 1개월 내에 25%, 6개월 내에 70% 이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불임의 치료도 병의 그러니까 기간이랑 병이 걸린 기간이랑 똑같아서 임신이 결혼을 했는데 1년 안에 임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불임의 원인이 남성인 원인도 있어요. 자, 여성의 나이가 고령화되고 따라서 남자의 나이도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보면 의외로 정자 수가 감소돼 있거나 이런 남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남성의 불임을 진단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특수한 방에서 사정을 해서 보면 금방 정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아기를 잘 갖기 어려울 때 검사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요. 자, 물론 성생활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도 있고요. 배란장애.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폭발을 합니다. 알이 하나씩 나오죠. 그런데 배란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배란장애 진단은 초음파, 피검사 등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의 나팔관이. 그래서 이 나팔관 검사는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3, 4일 안에 엑스레이로 하든지 아니면 초음파에 의해서 난관의 폐쇄 여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밭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 내시경 같은 경우나 초음파로 진단, 때로는 CT나 MRI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입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불임이 되는 원인의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난관 이상할 때, 배란장애일 때, 남자가 문제가 갖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외에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임 난임 환자가 증가돼요. 결혼 연령이죠. 결혼을 하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에서 결혼을 하시게 되고,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갖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십니다. 결혼을 빨리 해도 임신을 늦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나 현대병 등으로 배란장애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사는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불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성의 나이, 남성의 나이, 결혼 기간, 습관, 스트레스 등이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에 따른 불임을 보면 16세에서 20세인 경우에는 불임률이 4.5%밖에 안 돼요. 35세에서 40대는 31%에서 불임입니다. 자, 그래서 35세인 경우에는 생식 나이로 따지면 6순이고 40인 경우에는 생식 나이로 따지면 7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35세, 38세, 40세. 과거에 산부인과 의사를 제가 처음 할 때는 38세 산모들은 아주 드물었지만 지금은 40세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원인이든 불임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배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배란을 유도하겠죠. 배란을 유도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배란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은밀히 나만 알고 있는 방법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우리가 스파게티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듯이 거의 방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달의 임신을 원할 때 그달의 배란을 유도하는 것을 단기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기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다음 달에 배란을 유도해서 아기를 갖고 싶으면 그 전달 생리 한 21일쯤에 특수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그 주사는 매일 맞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맞으면 이 약 효과가 한 달쯤 가요. 그리고 나서 생리 3일째부터 난포를 키우는 주사를 맞는 거예요. 뭐 난포를 키우는 주사를 한 단위를 75유니트라고 하면 뭐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75유니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45세인데 초음파상에서 난포가 거의 안 보이는 경우에는 하루에 6개씩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맞게 돼요. 오늘도 맞고 생리 4일째도 맞고 5일째, 6일째, 7일째, 8일째, 9일째 계속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쯤 되면 자연 배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봐서 난포가 제일 큰 것이 한 1.8cm 정도 되면 난포를 터지는 주사를 맞게 돼요. 난포 터지는 주사. 그리고 난포 터지는 주사가 들어간 이후에 36시간쯤 지나면 난포에 있는 난자를 채취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는 체외 수정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양쪽 나팔관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정자랑 난자랑 만날 수가 없어요. 난포를 이렇게 키워놓고 이 난포 안에 있는 난자를 밖으로 뽑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얀 우유 주사 같은 걸 맞게 돼요. 포폴. 그리고 바늘로 일일이 난포를 찔러서 난자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뽑을 때 몇 개 정도를 뽑으려고 난포를 키우냐면 보통 10개 미만. 이것도 많이 키우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겨서 환자분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자, 생리 3일째부터 난포를 키우는 주사를 매일 맞는다. 그러면 이런 알들이 이렇게 커진다.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난포 안에 들어있는 난자를 나팔관이 막혀있는 경우에 난자를 밖으로 채취해서 밖에서 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서 실험실에서. 그래서 냉동 실험실에서 아기를 만든 다음에 아이를 한 이틀이나 3일 지나서 수정란을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통증도 없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병원을 내원하는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뭐 배란 생리 3일째 오셔서 초음파 보시고 매일매일 주사를 맞다가 뭐 한 난자를 뽑기 전까지 한 3-4번 통원 치료 하시고 난포를 뽑는 날은 병원에 한 4-5시간 있다 가게 되시는 거죠. 만약에 난자를 뽑고 나서 뭐 출혈이 없고 이런 것이 확인되면 바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나팔관이 괜찮은 환자인 경우에는 인공수정도 같이 해줘요. 수정란을, 그러니까 난자를 뽑은 난자랑 정자랑 아이를 만든 다음에 남은 정자를 인공수정까지 같이 해줘요. 그러다 보면 한 5-6시간 병원에 머무르시게 되십니다. 자, 우리가 성교를 하면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배란되는 난자를 스스로 만나요. 그런데 여기 나팔관이 막혀버리면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난소는 질초음파에 의해서 난소에 있는 커진 난포의 알을 직접 뽑을 수가 있어요. 쉽게. 아주 쉽게. 수면 마취하에서.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뭐 과거에는 시험관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뭐 직장을 휴직을 한다거나 이랬는데 그냥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병원을 자기가 일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